코리아 계획TV의 고영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상대성 원리는 틀렸다는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물리학자들은 절대적 시간 공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상대적 시간 공간이 있는 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절대적 시간 공간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직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 시간 공간만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후로 1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물리학자들은 상대적 시간 공간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의문을 품고 연구를 하면서 절대적 시간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시간 공간도 존재하고 절대적 시간 공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상대적 절대론이란 책을 썼습니다. 오늘은 특수상대성 원리를 틀렸다는 그런 어떤 이유에서 제가 썼던 상대적 절대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적 시간 공간을 이야기할 때 핵심은 그렇습니다. 나와 너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정지하고 너가 움직이고 너가 봤을 때는 너가 정지하고 내가 움직인다. 이것은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옳다. 그러나 누가 정지하고 누가 움직인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상대적 시간 공간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상대적 절대론이라는 책에서 밝히는 것은 이 진공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정지한 좌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등속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시간 공간도 존재하는 거고 상대방이 서로 봤을 때는 상대적이라는 의미의 상대적 시간 공간도 존재한다. 물리학에서 20세기 양자역학이 개발이 되면서 중요한 하나의 명제가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입자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파동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입자란 것은 그 에너지가 어느 시공에 한마디로 모여 있는데 그 입자가 있게 되면 그 입자가 이동을 하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빛처럼 파동도 어떤 에너지가 이동이 돼 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입자가 파동 같은 성질이 있고 빛 같은 파동도 입자의 성질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유명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상대론과 절대론도 이중적으로 공존한다는 거죠. 상대적 시간 공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시간 공간도 존재한다. 이것이 제가 상대적 절대론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원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 논문은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기 역학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논문인데 이게 훗날 특수상대성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10년 후에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5년에 발표한 논문을 특수상대성 원리라 하게 되고 나중에 중력장애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 공간 개념에 대한 논문을 일반 상대성 원리라 말하게 됐던 겁니다. 1905년 발표한 이 논문에서는 처음에 두 가지 공리를 설정합니다. 그 하나가 물리법칙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모든 관성 좌표계에 있는 관측자에 대해 물리법칙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에 대한 어떤 법칙을 발견하게 되면 또한 움직이는 상대방이 봤을 때 그 법칙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계를 옮긴다고 해서 물리법칙이 바뀌지 않는다. 똑같은 물리법칙을 사용한다. 이게 물리법칙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속력 불변의 법칙입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면 모든 관측자에 대해서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리법칙의 상대성 원리와 빛의 속력 불변의 법칙은 서로 모순된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은 이 두 가지 공리를 가지고 특수상대성 원리를 기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중요한 명제가 거기서 만들어진데 그게 바로 정지계와 등속계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계면 너가 운동계고 너가 기준계면 내가 운동계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런 시간 공간만 존재하지 내가 정지계면 너가 등속계가 되어서 절대적인 시간 공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명제를 그가 말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상대성 원리가 증명된 이후로 이것이 과학을 넘어서 철학과 신학, 사상, 이념에까지 이 상대성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독교나 불교는 똑같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서양 문화나 동양 문화나 서로 상대적이다. 그래서 모든 한마디로 사회과학적인 이론의 상대주의가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절대적인 시간 공간 개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없고 오직 상대적 시간 공간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 없고 진리도 다 상대적이다. 그런 것들로 이제 나중에 이게 적용돼 버리는,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가 단순히 물리학에서 상대적 시간 공간만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물리학적인 명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에 거쳐서 이게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으로 이게 파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 시간 공간만이 아니라 절대적 시간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을 논문으로 이제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권리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관성계의 상대성입니다. 그러면 관성계의 상대성이라는 것은 뭐냐? 진공에서 정지계와 등속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좌표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좌표계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능한 게 뭐냐? 기준계와 운동계만이 구분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계고 너가 운동계라는 거죠. 물론 상대방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기준계고 내가 운동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특수상대성 원리를 기술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물리학적으로 다 맞다는 게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이 관성계의 상대성이 틀렸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과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가설에 의해서 특수상대성 원리를 기술했고 그에 예측했던 모든 실험들이 다 맞아버린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결과가 맞으니까 가정도 맞다고 그렇게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믿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려 한 35년을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모든 물리학책을 봐도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원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나중에 일부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글을 봤지만 제가 봐도 그것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물리학적인 개념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가운데 확실히 틀렸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결론은 뭐냐? 상대론과 절대론은 공존한다. 절대적 시간 공간과 상대적 시간 공간은 공존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상대방은 상대적 시간 공간만을 말할 수 있을 뿐 절대적 시간 공간을 말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겁니다. 즉 기준계와 운동계의 구분만이 있을 뿐 정지계와 등속계를 구분할 실험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곧 상대적일 뿐이지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가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말했던 거고 그 이후로 이것이 수많은 물리학자들의 변함없는 하나의 진리처럼 그동안 이것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었지만 결국 이 상대적 시간 공간이 옳다고 하는 것만을 증명하고 그리고 절대적 시간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못했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적 절대론에서 이것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1686년에 뉴턴이 쓴 책입니다. 왜 뉴턴 이야기를 하냐면요. 뉴턴이 프린키아라고 한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시간 공간이 있고 상대적 시간 공간이 있다고 뉴턴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적 공간도 외부적 물체로부터 중거가 없이 항상 동질적이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뉴턴이 뭐라고 하느냐, 절대적 공간이란 게 있는데 이 공간이란 것은 외부적 물체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항상 동질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공간은 어떠냐? 이 절대적 공간에 대해서 움직이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차원이 있다. 이것을 뉴턴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뉴턴에 대한 이 내용을 훗날 제가 상대적 절대론을 다 정립하고 나서 혹시 뉴턴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뉴턴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인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절대적이며 진실하며 수학적인 시간은 본성상 외부적 물체로부터 중거가 없이 균일하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물체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된 게 아니고 균일하게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그런 시간은. 그러나 상대적이며 외형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시간은 운동으로 감지가 되고 외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1시간, 하루, 한 달, 1년은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측정이 가능한 상대적 시간이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시간 공간을 뉴턴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 시간 공간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요, 절대적 시간 공간은 아예 없고 상대적 시간 공간만 존재한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상대적 절대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 시간 공간도 측정할 수 있고 상대적 시간 공간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뉴턴의 입장에 더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뉴턴은 절대적 시간 공간은 있지만 측정할 수 없다. 단지 우리는 상대적 시간 공간만 측정할 수 있다고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는 시간 공간에 있어서 절대적 시간 공간도 측정이 가능하고 상대적 시간 공간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대적 시간 공간도 존재하고 절대적 시간 공간도 존재하냐? 그것은 상대적 절대론이라는 논문에서 계속 말하겠지만요. 자가 두 개고 시계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강체자와 빛체자가 존재해요. 또 하나 원자시계와 빛의 시계가 존재합니다. 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시계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절대론과 상대론이 공존합니다. 이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푸른 가운데 제가 한 30여 년 넘어서야 이 두 개 자와 두 개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절대적 시간 공간도 존재하고 상대적 시간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대적 절대론이라는 책을 펴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관성계의 절대론과 관찰자들의 상대성이 공존한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지계와 등속계는 구분된다. 그러나 정지계 관찰자와 등속계 관찰자가 서로 만났을 때 빛을 보게 되면 서로가 움직인다고 말하는 상대성이 맞다. 그래서 결국은 절대론과 상대성이 공존한다는 것을 제가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절대론을 제가 규명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을 써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물리학과 교수들을 만났지만 전혀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도저히 이게 안 돼서 제가 한국 물리학회나 일본 물리학회 또 러시아 물리학회, 미국 물리학회 이제 이것을 제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테마로
논문을 썼댔어요. 그래서 상대적 절대론에서는 세 파트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관성계의 절대론이란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국지적 관성계에서 정지계와 등속계는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곧 절대적 시간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관찰자 상대론이 뭐냐? 근방에서 동시에 정지계 관찰자와 등속계 관찰자가 만나요. 만나면 서로 상대적이라 그런 거예요. 나는 너가 움직인다고 하고 너는 내가 움직였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빛으로 볼 때 내가 보니까 너가 움직이고 네가 보니까 내가 움직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방에서 동시에 만나는 관찰자는 상대방 관찰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관찰자의 상대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 절대론의 목차, 말씀드린 것처럼 제1부에서는 관성계의 상대성이 틀렸다는 것을 5개 논문으로 제가 작성을 해서 이 중에 몇 개의 논문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의 물리학회에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용은 뭐냐? 관성계의 상대성에 대한 물리적 검증으로서 관성계의 상대성이 틀렸다고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지계와 등속계는 구분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관성계의 상대성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지계와 등속계는 구분할 수 있다. 곧 관성계의 절대론이 옳다는 그 논문을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체막대 길이 불변의 법칙과 비대의 속력 불변의 법칙에 따라 정지계와 등속계를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논문이 그런 겁니다. 정지와 등속계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실험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상대적 절대론의 책을 사서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니 이렇게 쉬운 진리가 왜 사람들이 몰랐지 할 정도로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체막대하고 원자시계하고 빛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정지와 등속계가 금방 구분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이 자가 2개고 시계가 2개란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지계와 등속계가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2번째 논문에서는 관성계 절대성으로 해석한 마이켈슨 모리의 실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원리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난제로 등장했던 실험이 마이켈슨 모리의 실험입니다. 간섭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간섭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물리학자들이 정지계와 등속계는 구분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된 실험이 마이켈슨 모리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켈슨 모리 실험이 관성계 상대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관성계 절대성으로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해석하기 싫었던 겁니다. 아마 이 마이켈슨 모리 실험에 대한 제 해석을 듣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마이켈슨 모리 실험은 관성계의 상대성을 증명한다고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관성계 절대성에서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째 논문이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관성계 상대성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 자체 안에 모순이 있는 것을 밝힌 거고요. 4번째 논문이 원자식의 절대성과 빛의 시계의 상대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가 2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원자 시계가 있고 빛의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빛의 시계를 사용하면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원자 시계를 사용하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지계 시계가 가장 빨리 갑니다. 모든 등속계 시계는 천천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가는 시계가 정지계입니다. 그러니까 등속계 시계는 다 늦게 갑니다. 원자 시계를 찾아서 비교를 하면 정지계와 등속계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빛으로 시간을 재면 다 상대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구분을 못해서 결국은 빛의 시계만을 그는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원자시계를 비교를 하게 되면 절대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논문은 근방과 동시성으로 해석한 쌍둥이 역성입니다. 제가 이 상대적 절대론을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이슈가 쌍둥이 역설이었습니다. 이 쌍둥이 역설이 새롭게 제가 해석을 한 거죠. 쌍둥이 역설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건 다름 아니라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형이 로켓을 타고 혹성으로 날아갑니다. 동생은 지구에 머물러 있죠. 멀리 있는 혹성에 로켓을 타고 왔던 형이 혹성에서 다시 로켓을 이제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서로 만나서 봤더니 쌍둥이인데 로켓에 있는 형이 나이를 적게 먹더라는 거죠. 동생이 보니까. 그런데 형이 동생을 보니까 동생이 나이를 적게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쌍둥이 역설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쌍둥이 역성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기한 것이 쌍둥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쌍둥이 역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시간 공간 개념이 잘못 적용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절대적 시간 공간이 있고 상대적 시간 공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절대적 시간은 원자시계 시간입니다. 상대적 시간은 빛의 시계입니다. 절대적 공간은 강체자로 잰 겁니다. 상대적 공간은 빛의 자로 잰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빛의 시계만 비교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그랬고 빛의 자로만 비교했기 때문에 거리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강체자와 빛의 자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절대성과 상대성이 공존합니다. 원자시계와 빛의 시계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절대성과 상대성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수상대성 원리가 틀렸다는 것을 논문으로 제가 밝히기 위해서 이렇듯 짤막하게 5개 테마로 논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물리학회뿐만 아니라 유명한 물리학회 때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냈는데 전부 다 아예 초고에서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그 논문을 이제 만들어서 만든 것이 특수상대성 원리에 대한 그 수정입니다. 제2부 특수상대성 원리의 수정에서는요,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상대성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문장별로 나누어 가지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원리가 전부 틀린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맞아요. 근데 결정적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먼저 원문을 번역한 것을 싣고 거기에 틀린 것을 기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서는요, 물리적 자와 시계로 구축되는 관성계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상대적 절대론을 시작하는 모든 그 논문의 시작이 자와 시계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자가 2개고 시계도 2개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원리를 수정할 때도 이 자와 시계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에서는 역학이나 전자기학에 근거한 2 가설이다. 뉴턴이 프린키아에서 절대적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 시간 공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이것을 이야기한 게 사실 역학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전자기학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에서 말하는 시간 공간 개념하고 전자기학에서 말하는 시간 공간 개념이 달랐던 거죠. 뉴턴은 역학의 시간 공간,
아인슈타인은 전자기의 시간 공간. 결국은 이것을 새롭게 우리가 구축하려면 B에서는 근방과 동시성으로 구축된 정지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방과 동시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는 관찰자의 상대성과 관성계의 절대성의 공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자끼리는 서로 좌표를 비교해 보면 상대성이 존재하지만 관성계끼리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A, 근방과 동시성으로 재해석한 두 가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 물리법칙의 상대성과 빛의 속력, 불변의 법칙을 근방과 동시성으로 다시 재해석했어요. 그리고 B에서는 이제 새로운 가설을 제가 하나 추가했는데 강체 막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추가를 했어요. 아울러서 아인슈타인이 말한 빛의 속력 불변의 법칙을 이제 그대로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가설이죠. 강체 막대 불변의 법칙과 빛의 속력 불변의 법칙, 이것을 가설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관성계의 상대성은 폐기하고 관찰사의 상대성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3단원에서는 X-VT는 0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 빛이 운동방의 수직으로 갈 때 X-VT는 0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 빛이 운동방향의 평행하게 갔을 때 좌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4단원에서는 빛의 자를 강체자로 해석함으로 오류를 범한 아인슈타인 논문에 잘못된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5단원에서는 빛의 자와 원자시계로 해석한 속도 부가의 정리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상대적 절대론을 위한 네 가지 가설로 이제 특수상대성 원리에 대한 한마디로 비판적인 논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적 절대론이란 이 책의 어떻게 보면 그 결론이죠. 3부에서 이것을 제가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체 막대 길이 불변의 법칙과 비대 속력 불변의 법칙이라는 두 개의 공리에 의해서 정지계가 등속계를 구축하는 것을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론도 맞고 절대론이 맞다면 거기에 합당한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강체 막대 길이 불변의 법칙과 비대 속력 불변의 법칙이란 두 개의 공리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지계와 등속계를 구축하는 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단원에서는 수학적 좌표와 물리학적 좌표계가 구분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지적 영역에서 기준계가 구축되는 것, 곧 정지계가 구축됐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단원에서는 빛과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운동계를 구축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등속계가 구축된다는 걸 기술을 했고, 마지막 4단원에서는 불변량을 이용해서 노벤츠 변환식이 유도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관성계의 절대성과 관찰사 상대성이 적용된 사례들을 거기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길로 결론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특수상대성 원리는 틀렸다고 하는 구체적인 논문으로서 상대적 절대론이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됐는데 이 책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물론이고 물리학적 시간 공간 개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상대적 절대론을 구입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코리아 개혁TV에서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근본적으로 물리학적 시간 공간의 개념으로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는 틀렸다고 하는 강좌를 하고요. 그 강좌가 끝나고 나면 이 상대적 절대론 책을 가지고 다시금 강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도들과 물리학도들이 특수상대성 원리는 틀렸다고 하는 이 강좌를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